자, 오늘 생활 논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게 제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좀 보시기 좀 불편하실 건데, 제 한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3번에 제1의 3번의 자활 교원 영색은 선의인이라 이 부분을 해석하겠습니다. 교원은 꾸미는 말, 영색도 꾸민 얼굴이라 할까요? 하여간 꾸민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민 걸 가리킵니다. 이 꾸민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죠. 그 자연 그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얼굴 빛이 이 사람을 볼 때 우리 딱 들어오는 게 말하고 얼굴 빛이잖아요. 그 얼굴 빛이 꾸민 것은 선의인, 선은 드물다고 의는 좋은 것을 하니까 이게 보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고 인이 주어가 돼요. 원래는 인이 앞에 있어야 돼요. 인선의. 그러니까 이때 인은 그냥 인자, 인한 사람 이렇게 보는 게 그게 맞겠죠. 인자. 인자는 그러니까 교원 영색을 한 인자는 드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말을 꾸민 그런 한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인이 앞에 있는 건데 뒤로 빠진 거예요. 이게 뭐를 하기 위해서 그랬겠나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강조. 드물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선을 앞으로 뺀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한문에서는 강조할 때는 앞으로 뺍니다. 알겠나요? 여기서 인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인이 무엇이냐? 인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자는 이 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의 이치, 그리고 마음의 덕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사랑의 이치라는 사랑이 이 인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 인은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는 말이죠. 마음의 덕이라는 말. 알겠죠? 여기서 공자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 인을 내세운 거예요. 예수하고 공자가 같은 성인의 반열에 올랐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는 모세가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 대표적이죠. 근데 예수는 뭐냐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모세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예수의 위대한 점이에요. 공자 역시 인으로 세상을 다스려요. 공자 이제는 다른 말로 하면 예로 다스려야 된다고 봤어요. 예. 예는 법하고 비슷해요. 예법이라는 말 쓰죠. 예는 엄해지면 법이 되는 거예요. 공자는 예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점이 인은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자와 예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 예수가 사랑을 강조했다 해서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했나요? 나는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좀 모순되는 말 같죠? 모순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부족한 점을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다 이거예요. 공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예를 얼마나 중시했습니까? 그렇죠? 공자도 예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를 더 완성시키기 위한
그 요소로서 인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나 예수는 그 과거 시대의 가치관을 율법을 사랑으로, 예를 인으로 이렇게 큰 흐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것이 정말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나 공자를 이런 측면에서 봐야 보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렇지 않고는 왜 예수가 위대한지, 왜 공자가 위대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요? 사랑이시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나 공자가 사랑을 내세운 것은 공자나 예수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좀. 그리고 다른 말 또 하면 하나님에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속성과 닮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나 공자는. 알겠나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자는 자기를 성인이라 하지 않았어요. 공자는. 예수도 자기를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아니죠. 예수도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공자나 예수는 이 시대의 흐름을 크게 바꾼 위대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유교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자천무지. 길무분리. 이 공자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주역을 주역에 자습할 수 있는 그 뭡니까? 그 책에 자천무지 길무분리라는 말을 공자가 여러 번 해요. 자천무지 길무분리가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늘이 도와주시니 길에서 이롭지 않는 바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뭐라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오늘 하루 살 때도 참 우리가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천장이 내려앉을지 하늘이 내려앉을지 아무도 모르죠. 땅이 꺼질지. 그냥 그걸 다 지켜주는 게 누구예요? 따져보면 하나님이고 하늘이다 이거예요. 육에서는 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인이 뭔가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해 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말 나온 김에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자. 이 공자는 지금 기록된 거는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한다면 사마천의 사기예요. 여기 보면 공자 세가에 나오는데 사마천의 사기도 공자가 죽고 난 400년 뒤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러면 사마천이 공자를 직접 보고 쓴 책이 아니죠. 사마천도 여기저기서 얻어 들은 걸 갖고 이 사기의 공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라면 그건 무슨 꼭 이 진리인 듯이 보면 안 돼요. 사마천이 뭐 세상 다 돌아보고 지가 직접 보고 쓴 게 아니라 얻어 듣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쓴 거예요.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사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걸 무슨 뭐 그냥 보물 다루듯이 하는데 난 참 한심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다고 내가 사마천의 사기를 무시하자 이건 아니에요. 알겠나요? 그러나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마천은 공자를 뭐라 했냐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공자를. 이게 그 사마천이 내린 공자에 대한 정의예요. 공자 자신도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젊었을 때 천한 사람이었다. 자기를 천하다 그랬어요.
천하니까 가난했겠죠, 뭐. 그렇잖아요. 가난과 천은 거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위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공자가 태어났을 때는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가난한 집안이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공자 아버지는 숙량을이에요. 숙량은 자고 헐이 이름이에요. 자는 커서 부르는 이름이고 헐은 태어났을 때 지어주는 게 본 이름이 명이죠. 근데 성이 없어요. 이때는. 성이 이때는 공숙량을이 돼야 되잖아요. 이때는 그냥 숙량을이 그래. 그래서 이 성이 있었나 없었나는 것은 지금 확실히 알 수 없어요. 지금 이때 시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2500년 전인데 그 기록이 정확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공시라는 성을 얻었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때 공자 아버지 나이가 70세였어요. 공자 아버지는 첫째 부인에게서 딸을 9명을 뒀어요. 둘째 부인에게서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불거자였어요. 이건 나중에 공자가 자기 형 이야기 할 때 나옵니다. 공자가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부인인 누구냐면 안씨 여자예요. 여기서 공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공자는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이때 안씨년은 나이가 20살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50년이죠.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안신여가 50년 차이 나는 이 숙량을 한테 시집을 가져면 안신여도 집안이 좋은 집안은 아니겠죠. 그래서 무녀다. 무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무당으로 보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그런 이 기록들이 후대 기록들이 전해오기 때문에. 그리고 공자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무당의 아들일 가능성도 많아요. 나중에 또 저거 나옵니다. 근데 이 숙량을은 원래 무인이었어요. 그 무인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무인이니까 덩치가 컸겠죠. 키가 2m 20cm는 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산동반도에 살았어요. 산동반도 사람들은 컸어요. 되게. 그래서 대한이라 그래요. 덩치 큰 사나이들. 이 산동반도는 원래 우리나라 문화권입니다. 알겠나? 한국.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산동반도 여기 있죠. 우리나라 이쪽 여기가 노나라. 그럼 지금 이 이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자기 땅으로 끈 데가 뭐예요? 만리장성이잖아요. 진시황 스스로가 여기는 내 땅하고 끊어놨잖아요. 그래서 산동반도는 거기 만리장성 안에 안 들어갑니다. 이 점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산동반도 이 지역은 동유족의 세력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크게 보면 노나라 사람인데 이 동유족, 한국 쪽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늘 나는 구이족에 가서 살고 싶다. 즉 구이족이 뭡니까? 동유족,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공자가 한국 사람 그 동유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알겠나요? 맹자인가 그건 나옵니다. 알겠나요? 맹자가 아닌 건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와요. 그 사이간, 이 한국 사람이 덩치가 크잖아요. 한국 사람이 옛날 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애들 보면 덩치 크잖아요. 지금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공자도 아버지 닮아서 키가 2m 10cm였어요. 요새 말하면 서장훈이 정도 덩치가 큰 거예요. 농구선수 돼요. 그러니까 공자를 우리가 굉장히 덩치 큰 힘센 사람, 굉장히 정력적이죠. 공자가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자는 타고나기를 아주 무인 기질로 덩치 큰 사나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젊었잖아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17살이구나. 1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죽어요. 그래서 공자는 3년상을 지내요. 어머니. 3년상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3년상이 이게 동유적인 풍습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공자는 3년상을 지내고 19살 때 장가를 가요. 왜냐하면 이 대를 잇는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19살 때 이 개관씨라는 여자, 송나라의 개관씨라는 여자, 송나라는 나중에 송나라가 아니라 은나라의 그 다음으로 이은 그 이는 지역 이름이 다른 거예요. 송나라. 개관씨하고 결혼해가지고 20살에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잉어지요. 리잖아요. 그렇죠? 공자 이름은 뭐냐면, 공자는 공자 그 공구라는 것은 공이 이마빼기가 언덕처럼 생겼으니까 이건 짱구라는 말이에요. 공짱구, 공잉어.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하잖아요. 아주 귀족 계급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알겠나요? 가난하고. 공짱구야, 잉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런 걸 보면, 이름만 보더라도 공자는 아주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자는 33살까지 이 창고지기, 남의 창고를 지켜주거나, 남의 가축을 먹여주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한 일을 한 거죠. 알겠나요? 33살까지. 근데 공자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 중에 세 사람이 가면, 3일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생이 있다는 거랬죠. 그러니까 공자는 이 스스로 모든 것을 주변 사람들을 보고 깨친 것 같아요. 천재죠. 그러니까. 공자는 30살에 입했다 그래요. 입은 뭐냐면 섰다는 말이죠. 섰다는 말은 예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예를 알아야 서는 거예요. 예를 모르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어요.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공자에 대해서 예에 대해서 묻고 이런 걸 그 논에도 나오죠. 그래서 예를 잘하는 걸로 해서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예를 많이 안 것 같아요. 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혼상제에서 예의 핵심이 되는 게 제예요. 제사. 제사가 바로 무당들이 하는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가 무당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예의 핵심이 제사입니다. 알겠나요? 제사. 그 다음에 공자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요즘 말하면 사학에, 옛날에는 관학, 나라에서 가르치는 관학은 있었지만 사학은 없었죠. 사학의 가장 선구자라고 될 수 있어요. 선구자. 그래서 공자는 30살 전후로 해가지고 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름이 나게 되고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34살에서 35살 사이에 제 나라하고 그 주변 나라를 돌아다녀요. 제 나라를 가서 음악을 듣고 뭐 석 달을 음식 맛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보면 음악이 굉장히 밝아요. 음악이 밝은 것도 무당들이 뭐예요? 노래하고 춤추는 거잖아요. 굿할 때 노래하고 춤추죠. 어릴 때부터 노래와 춤을 보고 자기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무당의 아들이라는 게 거의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많고 노래 아주 전문가예요. 쭉 읽어보면 그 노래 감상을 잘하죠. 그러니까 그럼 36살 때 다시 논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50살까지
이 한 15년을 그 뭡니까? 공부하고 가르쳐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때 배수를 하고자 했으나 배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나요? 왜냐하면 집안도 가난하고 천하고 하니까 배수를 안 줬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목적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배수를 하고 싶어서 공부한 거예요. 만일 공자가 이때 배수를 했다 하면 지금 내 이 강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논어라는 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뭐 다 배수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공자가 성인이 된 것도 배수를 못했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예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55세에서 이 54세까지 51세구나. 51세, 54세까지 이 3년 동안 노나라에서 이 대사후라는 배수를 해요. 처음으로. 이 대사후라는 게 재상의 비서는 아니고 재상의 일을 대신하는 그 뭐 좀 높은 거예요. 하여간.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배수를 맛을 봤죠. 그래서 이 55세부터 68세까지 이 전 나라를 떠돌아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니까 뭐 나라가 많잖아요. 날아다니면서 배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위나라, 주로 위나라를 많이 갔고 주변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나라. 이런 데서 그 위나라 경우는 영공을 섬기고, 진나라 경우는 민공을 섬기고, 뭐 이렇게 좀 벼슬 비슷한 걸 해요. 하다가 이 69세에 제대로 벼슬을 못한 거죠. 69세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 나라로. 그래서 노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제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책을 정리를 합니다. 이때 춘추 같은 거를 정리를 해요. 이 노나라 역사책이죠. 72세 때 자로가 죽어요. 이 자로는 굉장히 힘이 센 깡패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원래는 깡패였어요. 깡패 두목 비슷해요. 근데 이 공자도 덩치가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로는 이 공자한테 그 인격에 감화돼 가지고 공자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한 9살인 거 적어요. 그래서 평생 공자의 요새 말은 보디가드 비슷하게 그 공자 옆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공자하고 친구 비슷해요, 약간. 자료가 보면 말도 대꾸도 하고 그러잖아요. 논에 보면 그러죠. 그래서 공자의 굉장히 친한 친구 비슷하게 했는데 자로가 죽게 되니까 공자도 힘 빠지겠죠. 그래서 공자도 73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별세를 하죠. 그때 73세가 좀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인생 70 고래 희잖아요. 그렇죠. 요즘 73세 같으면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 나이 든 그 나이에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 논어에는 무엇보다도 공자의 생생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생생한 말이 기록된 책은 잘 없어요. 이 점이 그 논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논어를 공부하면서 공자의 그 살아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 공자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논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예요. 맹자는 그 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소설이라면 논어는 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시는 해석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소설은 그렇게 해석할 게 없어요. 그 맹자 해설서는 거의 없어요. 주로 논어는
시기 때문에 보는 눈에 따라서 많은 해석이 가해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여러분도 이런 눈을 개발해서 논어를 보는 눈을 키워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것이 우리가 논어를 읽는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뭐 대충 공자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자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할까요?